나는 올해 56이다. 이름은 이분옥 평생 이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시어머니는 야라고 불렀고 남편은 어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엄마라고 불렀다. 그것도 부를 일이 있을 때만. 오늘도 저녁 식탁을 차렸다.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4가지 반찬에 밥과 국 3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큰딸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왔다. 사위는 서울대 출신이다. 그 사실을 수진이는 만날 때마다 어딘가에 끼워 넣는다. 오늘도 그랬다. 엄마, 다음 주에 시어머니 칠순이에요. 그래. 큰 잔치겠네. 네, 호텔에서 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아버지 회사분들도 오시고. 나는 밥을 퍼주며 말했다. 어떤 걸 좋아하시지? 선물을 준비해야 할 텐데. 수진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건 괜찮고요. 근데 엄마, 그날 안 와도 돼요. 나는 국을 뜨다가 멈췄다. 사돈 칠순인데 왜? 아니,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다 대학 나오시고 뭐 그런 분들이라서 괜히 어색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안 오셔도 된다고 하셨어? 수진이가 눈을 피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오늘 내일 전화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요즘 바쁘셔서 못 오실 거라고.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 바쁘시다고.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수진이는 그게 늘 부끄러웠나 보다. 사돈 칠순의 친정 어머니를 숨기고 싶은 거다. 대학 나온 사람들 사이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앉아 있으면 창피하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제육볶음을 사위 앞으로 밀었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애는 착하다. 장모가 칠순 잔치에 안 온다는 말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다만 내 딸이 왜 그러는지 그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모를 뿐이다. 둘째 민재가 전화를 했다. 밥을 먹다 말고. 남편이 받았다. 민재야 뭐? 돈? 얼마? 500? 야, 이놈아, 지난달에도 300 줬잖아.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보내줄 거다. 민재는 그걸 안다 24인데 직업이 없다. 대신 좋은 차를 몬다. 명품 옷을 입는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남편은 묻지 않는다. 나도 묻지 않는다. 물으면 뭐가 달라지나. 셋째 준호만 내 곁에 남아있다. 23. 아직 어리다. 오늘도 새벽에 포장마차 정리를 도와줬다. 이 녀석만 그런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누나가 또 뭐라 그랬지? 나는 웃기만 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를 했다. 이 애는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밤 11시 나는 포장마차로 향했다. 시장 골목 끝 좁은 자리 하나 작년에 시작했다. 떡볶이와 오뎅, 순대, 튀김 55에 처음 해보는 장사다.
남편은 말했다. 나이 먹고 뭔 창피한 짓이냐고. 수진이는 말했다. 제발 아는 사람 눈에 안 띄는 데서 하라고. 민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30년 넘게 살림만 했다. 이제 내 돈을 벌고 싶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그게 뭐 대단한 욕심인가. 그날 밤 손님이 없었다. 비가 왔다. 천막 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골목 끝에서 누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남자였다. 50대쯤 됐을까? 코트 깃을 세운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얼굴을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 맞다, 배우다. 이름이 뭐더라. 한도현. 그는 내 포장마차 앞에 서더니 털썩 의자에 앉았다. 술 냄새가 났다. 많이 취해 있었다. 오뎅 국물 있어요? 나는 말없이 국물을 떠서 내밀었다. 그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한참을 마셨다. 눈이 젖어 있었다. 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맛있네요. 더 줄까요? 네. 나는 또 떠줬다. 그는 또 마셨다. 세 번째 컵을 비울 때쯤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요. 나는 그를 봤다. 한때 국민 배우라 불렸던 사람. 드라마마다 주연을 했던 사람. 지금은 술에 절어 시장 골목에서 오뎅 국물을 마시고 있다. 뭐가 끝났는데요? 다요. 일도 가족도 뭣도. 나는 오뎅을 건져 접시에 담았다. 그 앞에 놓았다. 드세요. 그는 멍하니 오뎅을 보다가 젓가락을 들었다. 나는 사람들한테 잊혀졌어요. 아무도 안 찾아요. 아무도. 나는 생각했다. 나도 그렇다. 가족 안에서 투명 인간으로 사는 기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 이 남자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 팬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네. 나 아직 당신 팬이라고요. 쓰러지면 안 돼요.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코트 깃에 얼굴을 묻고 웃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였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내 떡볶이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었다. 시장 상인들, 새벽에 일 끝나고 들르는 택시 기사들. 그러다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다. 사장님, 유튜브 촬영해도 돼요? 유튜브가 뭔지 잘 몰랐다. 준호가 설명해 줬다. 인터넷에 영상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했더니 준호가 웃었다. 엄마, 유명해질 수도 있어. 유명해지면 뭐 하게?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줄을 서기 시작했다. 밤새 일해도 손님을 다 받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무렵 한도현 씨가 한 인터뷰 기사를 봤다. 재기작을 앞두고 한 인터뷰였는데 기자가 물었다고 한다.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버텼냐고. 그가 답했다. 어느 날 시장 골목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을 마셨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셨다고. 아직 팬이라고 쓰러지면 안 된다고. 그 말이 자기를 살렸다고. 기사가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터뷰를 하자고. 나는 거절했다. 그런데 준호가 말했다. 엄마, 한 번만 해봐.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어. 내 이야기? 뭘 들려줘,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준호가 자꾸 권해서 결국 작은 인터뷰를 했다. 아침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 돈 벌고 싶었어요. 30년 살림만 하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행자가 더 물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달라고. 나는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5살인가 6살 때 시장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쳤어요. 그리고 못 찾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진행자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혹시 그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부모님 얼굴이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기억 안 난다. 다만 엄마 손만 기억나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요. 나는 왼손을 들어 보였다. 검지 2번째 마디에 점이 3개 있다. 나란히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보육원에서 들었다. 이 점이요. 엄마도 같은데 점이 있었다고 어렴풋이 기억해요. 똑같이 세계 방송이 나간 후 일이 더 커졌다. 손님이 더 많아졌다. 장사가 잘 됐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족들 태도가 달라졌다. 수진이가 집에 왔다. 평소엔 몇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애가 엄마, 요즘 많이 바쁘지? 내가 도와줄까? 여기 인테리어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 엄마는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던 애다. 나는 묵묵히 밥을 차렸다 댔다. 바쁘면 오지 마, 엄마. 왜 그래? 내가 도와준다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도 왔다. 차가 고장났다고 새 차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엄마 요즘 돈 좀 벌었다며? 이번만 도와줘. 한 3천만 원만 3천만 원.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이에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른다 없어 뭐. 엄마 진짜 없어? 거짓말이지? 있어도 안 줘. 민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나섰다. 야, 아들한테 왜 그래 있으면 주면 되지. 나는 남편을 봤다. 당신이 줘 내가 뭔 돈이 있어. 그럼 나도 없어. 남편이 인상을 썼다. 나는 신경 안 썼다. 30년 넘게 참았다. 이제 안 참아도 될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포장마차에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분옥 사장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최은석이라고 합니다. 한강그룹 회장님 비서입니다. 한강그룹 이름은 들어봤다. 큰 회사라는 것 정도만 알았다. 뭔 일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방송을 봤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신 거요. 거기서 손에 점이 3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가만히 그를 봤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그걸 보시고 많이 우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회장님 부부께서 딸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시장에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도 손에 점이 3개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위치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사장님 56년 살면서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뭐 괜히 기대 안 해요. 최은석이라는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이해합니다. 다만 회장님 부부가 평생을 찾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50년 넘게 묻어둔 상처였다.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기대했다가 아니면 어쩌나 그 실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평생을 찾았다는 말,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는 말. 결국 일주일 뒤 나는 연락을 했다. 검사를 받겠다고. 유전자 검사라는 걸 했다. 피를 뽑고 결과를 기다렸다. 열흘이 걸렸다. 최은석이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요? 일치합니다. 사장님이. 회장님 부부의 딸이 맞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56년, 50년이 넘는 시간. 나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장님 부부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큰 저택 앞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문이 열리고 두 노인이 나왔다. 80이 넘은 노인들이었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사모님이 먼저 다가왔다. 내 손을 잡았다. 왼손 검지 2번째 마디를 보더니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다. 점점이 그대로야. 내 딸이야. 회장님도 울었다. 구부정한 등으로 주름진 얼굴로 펑펑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날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평생 미안했다. 나도 울었다. 50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날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시장에서 어떻게 나를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모님이 내 손을 쥐고 말했다. 너 이름, 우리가 지은 이름이 있어. 강민이 그렇게 불러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 내 원래 이름 처음 듣는데 이상하게 익숙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냥 평소처럼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포장마차에 가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받았다. 그게 내 일상이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최은석이 다시 찾아왔다. 회장님 부부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전 재산을 사장님께 상속하시겠다고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한강그룹 주식의 대부분과 부동산, 그리고 재단 이사 자리까지 회장님의 유일한 자녀이시니까요. 나는 펄쩍 뛰었다.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나는 그냥 떡볶이 장사나 할 거예요. 사장님,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만났는데 돈 때문에 만난 것처럼 될 수 없어요. 최은석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50년을 기다렸다고. 그동안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고. 딸에게 당연히 가야 할 것을 주는 거라고요. 나는 한참 생각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었다. 그분들의 마음을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몰랐다. 며칠 뒤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분 민희야, 받아라. 내가 원래 받았어야 할 거야. 50년이나 고생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감쌌다. 점이 똑같았다. 왼손 검지 두 번째 마디, 점 3개 나는 받기로 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받기로 한 거였다. 상속 절차가 진행됐다. 서류를 보니 정신이 아득했다. 빌딩 여러 채, 주식, 재단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다. 소식이 퍼졌다. 뉴스에 났다. 떡볶이 장사하던 아줌마가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이었다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자 가족들이 달라졌다. 장사가 잘 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남편이 먼저 태도를 바꿨다. 평생 나를 어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고쳤다. 여보, 요즘 고생이 많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됐어요. 당신은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수진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엄마, 이번에 시댁 모임 있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이 엄마 만나보고 싶대. 아버님도 회사 중진들이랑 한번 뵙고 싶으시대. 전에 엄마는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던 애가. 나는 가만히 수진이를 보다가 말했다. 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건 안 창피해?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다. 그게 엄마가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신분? 나 똑같은 사람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돌아섰다. 민재는 제일 뻔뻔했다. 엄마, 나 사업 시작하려고. 자금 좀 지원해줘. 얼마? 한 5억? 5억 전에는 3천만 원도 못 준다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던 애가 안 돼. 왜? 엄마 돈 많잖아. 이제 많아도 안 줘. 미쳤어? 자식한테 왜 이래? 나는 민재를 똑바로 봤다. 내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돈 없을 때는 부모 취급도 안 하다가 쳐다보지도 않다가 돈 생기니까 손 벌리는 거야? 그게 무슨 나는 내 현금 인출기 아니야. 민재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엄마가 지금 나한테 남편이 나섰다. 여보. 그래도 자식인데. 좀 도와주지. 그래, 내가 잘 키워서 이런 날이 온 건데. 나는 남편을 봤다. 내가 잘 키워서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30년 참은 게 한꺼번에 터졌다. 당신이 뭘 키웠어? 밥은 내가 했고, 청소도 내가 했고, 빨래도 내가 했고, 아이들 숙제도 내가 봐줬어. 당신은 뭘 했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그게 당신이 한 거야? 남편이 멍하니 날 봤다. 평생 이렇게 말하는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보. 나 이제 참기 싫어. 30년 참았어. 더는 못 참아. 그날 밤 준호가 내 방에 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늘 멋있었어. 나는 준호를 봤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준호야, 너 내 비서 할래? 응? 재단 일 도와줘. 나 혼자는 못해. 믿을 사람이 필요해. 준호가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엄마 편이니까. 그 무렵 한도현 씨가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술 냄새 대신 커피 향이 났다.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사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분옥이라고 해요. 그가 웃었다. 저 다음 달에 드라마 촬영 들어가요. 제기작이에요. 잘 됐네요. 그날 오뎅 국물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날 선생님 덕에 힘 얻었어요. 나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힘든데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한도현 씨가 잠시 날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도 가끔 오뎅 국물 마시러 와도 될까요? 언제든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재단 일을 시작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 지원 사업,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 장학금 사업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정리했다. 수진이가 찾아왔다.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시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 한 3억만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 집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판대 그렇게 말하고 다녔대. 비서실 통해서 다 알아봤어.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 창피하다고. 엄마는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돈은 안 줘. 내 시어머니한테 가서 말해. 돈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도움 구하지 마. 나는 내가 창피해하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야. 엄마 돈이 필요하면 내가 벌어놔도 그랬어. 수진이가 울면서 나갔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다. 언젠가 이 아이도 깨닫겠지.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걸. 민재한테는 통보를 했다. 차 유지비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뭐. 엄마 미쳤어? 24이면 다 큰 거야. 이제 혼자 서야지. 그리고 말 조심해. 부모한테 미쳤어가 뭐야? 내가 뭘로 먹고 살라고. 이래 세상에 일자리 많아. 민재가 소리를 질렀다. 욕도 했다. 나는 들었다 다 듣고 나서 말했다 다 했어. 그럼 나가. 민재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한동안 연락이 없을 것이다. 괜찮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남편과는 별거를 선택했다. 이혼은 안 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 당신 따로 살자 뭐. 나 이제 당신 밥 안 해. 당신 빨래 안 해. 당신 뒷바라지 안 해. 그게 무슨 30년 했어. 이제 됐어. 남편이 멍하니 날 봤다. 여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고칠 게 없어요. 잘못한 거. 그냥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당신 없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 이해 못해도 된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니까. 준호는 잘 크고 있었다. 재단 일을 도우면서 많이 배웠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원 가고 싶어.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어. 그래, 가. 진짜?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준호가 웃었다. 이 아이는 다를 것이다. 처음부터 달랐으니까. 친부모님과는 자주 만났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늘 같은 말을 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다. 나와 비슷했다.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민희야, 행복하니? 나는 생각했다. 행복한가? 돈이 생겨서? 부모를 찾아서? 아니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불려요. 응. 예전엔 그냥 엄마였어요. 아니면 여보, 아니면 야. 근데 이제는 분옥이라고, 민이라고, 사장님이라고,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내 이름으로요.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게 행복이구나. 네,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나는 회사 건물 근처를 걷고 있었다. 저녁이었다. 골목 끝에 포장마차가 하나 보였다. 50대쯤 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볶고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혼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나는 가서 앉았다. 오뎅 국물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있어요. 기다려요. 아주머니가 국물을 떠서 내밀었다. 나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맛있네요. 그래요?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웃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나도 저랬을 것이다. 1년 전에 나는 국물을 다 마시고 일어서며 말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사람 일 어떻게 대박 날지 몰라요. 아주머니가 멈칫하더니 웃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손님도 힘내요.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내 이름은 이분옥. 아니, 강민희. 56에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고 57에 부모를 찾았고 58에 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늦은 게 아니라 내 때가 된 거였다. 왼손 검지 두 번째 마디를 봤다. 점 3개가 그대로 있었다. 어머니와 같은 점, 내 존재의 증거,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표식. 이제야 알겠다. 나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그냥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